잠깐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관절약, 거기에 홍삼, 오메가3, 비타민까지. 세어보면 5개는 금방 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약을 5개 이상 복용하면 4개 이하를 복용하는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25% 더 높습니다. 입원 위험은 18% 더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같이 보기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약이 많으면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내과에서 혈압약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관절약을 받고 신경과에서 수면제를 받았는데 3곳의 의사 중 누구도 나머지 2곳에서 어떤 약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두 번째, 홍삼을 매일 드시는데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홍삼의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세 번째, 2 병원에서 비슷한 성분의 진통제를 각각 받아서 2가지를 모두 드시고 계신 경우 중복 복용이 되고 있어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 상황 오늘 영상 한 편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 문제가 심각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인당 연간 병원을 18번 가는데 이는 OECD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각 병원이 서로 다른 처방을 독립적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0가지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136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보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7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5개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학에서는 약을 10가지 이상 복용하면 부작용이 적어도 1가지 생길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하셔야 할 것은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전체를 한 곳에 모아서 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처방전을 쌓아두거나 약 봉투를 여러 개 드시는 분들 중에 사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이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있는 약 봉투를 전부 꺼내서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처방약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 다음 봉투에 적힌 약 이름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 목록을 보여드리면 중복이나 상호작용 위험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환자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점검 항목은 중복 처방입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상황이 이겁니다. 내과에서 위장보호제를 받고 정형외과에서도 관절약과 함께 위장보호제를 또 받는 경우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2 병원에서 각각 받아서 2가지를 모두 드시면 간에 부담을 주는 과다 복용이 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도 2군데에서 비슷한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처방받은 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처방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최근 처방받은 약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출력하거나 캡처해서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에게 보여드리면 중복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그냥 드셔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홍삼입니다. 홍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홍삼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항응고제 복용자는 홍삼 섭취 전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혈당 조절제를 드시는 당뇨 환자분이 홍삼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낮아져서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고용량으로 드시면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제는 어떨까요? 갑상선약과 칼슘을 함께 드시면 갑상선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상호작용이 가능한 조합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를 병원 선생님과 약사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처방약만큼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번째 점검 항목은 복용 시간입니다. 약의 효과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드시라고 하셨다면 그 지시를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 계열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위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약은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음식이나 다른 약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칼슘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약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철분제는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높지만 위장이 불편하신 분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에게 이 약 언제 먹어야 해요? 한 번만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약의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증상 기록입니다. 약을 여러 개 드시다 보면 어떤 약이 어떤 증상을 만드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지럽거나 속이 안 좋거나 갑자기 피로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약의 부작용인지 다른 이유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증상이 생겼는지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날짜, 먹은 약, 생긴 증상을 짧게 적어두세요. 이 기록이 있으면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훨씬 빠르게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약이 추가됐을 때는 처음 2주 동안 특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새 약이 기존 약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시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딱 3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약 봉투 한자리에 모으기. 지금 드시는 처방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한자리에 꺼내세요. 각 봉투의 약 이름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세요. 이게 오늘 할 일 전부입니다. 두 번째, 다음 병원 방문 때 이 사진 보여주기. 어느 병원을 가시든 처음에 저 지금 이런 약들 먹고 있어요 라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른 병원 약이랑 겹치는 거 없나요? 건강기능식품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2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앱에서 내 처방 내역 확인하기. 스마트폰에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최근 처방받은 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정보 의료이용 내역을 보시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이 기능을 한 번만 확인해 두세요. 이 3가지만 하셔도 지금 드시는 약의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검 항목 5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 지금 드시는 약 전체 목록을 파악하세요. 둘, 2곳 이상에서 같은 계열 약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셋, 홍삼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처방약과 함께 드실 때는 의사약사에게 알리세요. 넷, 약마다 올바른 복용 시간을 지키세요. 다섯, 새로운 약이 생겼을 때는 2주간 몸 상태를 기록하세요. 이 5가지가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복용하는 기본입니다. 이 영상 여러 병원 약을 드시고 계신 부모님이나 약 봉투가 여러 개인 가족분께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장 버튼도 꼭 눌러두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더 자세히 파고들겠습니다. 홍삼, 오메가3, 칼슘, 비타민, 유산균을 각각 어떤 약과 조심해야 하는지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